신입생 들어오면 보기 하려고 만약에.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니까. 자, 펴라.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더 하고 정리를 하고 하자. 오늘은 16페이지 할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지. 뭘 배웠냐면 여러 가지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지. 우주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팽창 우주론, 정적 우주론, 그리고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있는데 빅뱅이 지금 이제 가장 신뢰받지. 왜? 빅뱅 우주론에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빅뱅이란 건 뭐라 했어? 큰 폭발이라 했지. 자,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어. 큰 폭발이 일어났어. 시간하고 우주의 온도는 알아놔야 된다.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다 모여 있었어. 초고온, 초고밀도였어. 야, 너희들은 임명 안 갈 거지 너는 이제. 야, 누구냐? 민경이는? 저 인일 썼어요. 그랬어? 잘했어. 임명 가기 힘들어. 너도 인일이야? 어디요? 이제 야, 보민이도 일 썼지? 네. 너는 어디 썼어? 하기. 하기. 학익? 왜 학익을 썼어? 학익용어를. 이지망은 뭐 썼냐? 이지망 인일. 그러면 학익 넘치지 않아? 하기 맞아요. 넘쳐요. 근데 예선 잘 나왔던데. 아니 근데 그거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뺑뺑이. 성적은 아니라 뺑뺑이니까 내 운에 맞게. 예지 인일 오나? 초고온, 초고밀도야. 그래가지고 이때는 너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입자가 생기진 않아.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입자들이 질할 발광을 하니까 입자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갖고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그 기본 입자 쿼크 6개하고 경입자, 렙톤, 가벼운 입자가 생겼어. 쿼크는 뭐야? 업, 다운, 참, 스트레인티, 타파, 텀이 있어. 근데 업다운만 하면 되고 경입자는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전자만 하면 돼. 전자는 왜 2로 써? 일렉트론이니까 2로 쓴다. 응? 그럼 보자. 요새 너희들 그거 봐.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봐? 안 봐요. 너는 자지. 10시 반에. 저요? 응. 저 어? 3시에 자는데. 난 믿었어. 누구 나와? 성준. 성준기예요. 아. 성중이가 대학생인가 보지. 들어본 거 같은데. 아무리 야. 대학생 할 역할이 너무 없나 봐. 야, 성준기하고 있잖아. 뭐 그 차이하고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 실제로는. 자, 얘가 플러스 3분의 2고 전하량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리고 이 전자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더 큰 입자가 만들어져. 뭐 쿼크들이 결합해갖고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뭐가 만들어졌다?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가 뭐라 했어? 다운 코크. 중성자는 다운 코크야. 그러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1이네.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는 거고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0이네. 0을 띄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근데 이때 처음에 있잖아. 처음 봐봐. 자, 초기에는 아직까지 우주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우주에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랬어?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했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왜? 다우코코가 조금 더 무겁대. 어코코보다는. 그래갖고 얘가 전자에 비해서 1836배, 얘가 1839배. 그래갖고 야 당연히 무거운 중성자가 그 질량만큼의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로 갖고 양성자가 될 수 있어. 가벼운 양성자가.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에너지가 충분했지.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어. 이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서로 전환이 되니까 1대1이었어. 근데 우주가 이제 계속 팽창하니까 후기에는 온도가 낮아졌어. 에너지가 적어졌단 말이야. 당연히 무거운 양성자가 그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내놓고 중성자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는데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는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못 되지. 그러면 양성자의 비율이 높아지겠지. 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됐다? 7대1이 된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봐라. 그리고 이제 근데 선생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라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 뭐라 했어. 야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가 1이라고 있어. 이렇게 양성자는 하나 있고 중성자는 없다는 거야. 얘가 뭐라 했어. 1이 원자 번호고 양성자 수고 전자 수로 있지. 이 위에 게 뭐라 했어. 질량수로 있지.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하나 있고 중성자는 없지. 그러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더 많나 봐. 그러면 원자핵만 남지. 근데 원자핵이 뭐로 돼 있다? 양성자로만 돼 있지. 아,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뭐가 만들어진 거야?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다. 이해됐어 얘들아?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갖고 이제 뭐가 만들어졌죠? 이제 중수소 원자핵.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봐봐 38만 년을 기준으로 봐봐 우주는 팽창하지. 근데 38만 년 기준으로 우주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들이 얘들아 어쩌냐 막 지랄 발광을 해. 온도가 높으니까. 갖고 빛이 딱 들어가려는데 빛이 통과하려는데 이 전자가 빛을 가둬놔 버려. 그러니까 빛이 우주로 퍼져 못 퍼져? 못 퍼지지. 그러니까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였어.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전자의 질할 발광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여. 그러면서 중성인 뭐가 돼? 원자가 됐어. 그래갖고 38만 년 이후에 뭐가 생겼어? 드디어 자 수소 원자하고 뭐가 생겼다? 헬륨 원자가 생겼어. 이해됐니? 그러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겼어. 그리고 전자는 우주에 이제 좀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빛의 진행을 방해할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빛이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졌어. 그래갖고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그러면 얘들아 봐. 이때 물질 속에 있던 빛이 빠져나왔어. 이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뭐가 됐어? 우주 배경 복사야. 어? 근데 38만 년 때, 자, 잡아라. 거기 양성자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가 3분이야. 빅뱅 후. 이때는 몇 K? 1억 K야. 3분이고, 선생님이 시간하고 그거 알아라 했지. 3분이고, 10억 K야. 그리고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다? 3000K였어. 근데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38만 년 때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만들어질 때 3000K였다. 근데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갖고 몇 K가 수 K가 될 거다. 그랬더니 누구하고 펜지어스하고 밀슨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 안테나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찰하다 보니까 거의 우주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퍼지는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을 발견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어? 우주 배경 복사였어. 근데 이게 몇 K가 되는 물체하고 똑같았어. 3K가 되는 물체하고 똑같았어. 그러면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됐냐? 낮아졌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거야. 이해됐어? 네. 왜? 얘는 뭐라 했어?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하지. 근데 질량은 그대로라 했어.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그대로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나 온도는 어떻게 된다 했어? 낮아진다 했어. 그러니까 온도 낮아졌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구나. 알겠지?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어. 이해됐어? 내가 봐도 글씨를 잘 쓴다. 내가. 정리를 잘하지? 그러지 않냐? 딱 맞게 했지? 야, 저번에 경주 갔다 오고 이번 주에 경주 갔다 왔잖아. 그래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신의 손이야. 정말 사진을 잘 찍어. 봐봐. 이거 기가 막히게 찍었어. 그렇지? 오. 진짜 기가 막히게 찍었지? 봐봐. 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찍었어. 천년의 미소. 우와. 이거 수막새 있지? 기와. 알아? 너희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왜 천년의 미소일까? 네. 신라가 망한 지가 900 몇 년이잖아. 그래갖고 1000년이 넘었잖아. 그래갖고 천년의 미소란데. 가보니까 거기는 경주는 뭐냐면 스타벅스가 한옥이야. 버거킹도 한옥이야. 버거킹도 한옥이야. 스타벅스도 한옥이고 버거킹도 한옥이야. 별게. 근데 맥도날드는 똑같아. 맥도날드는 싸가지가 없어. 나 맥도날드는 잘 안 먹어. 버거킹이 맛있어 나. 행복해. 그리고 롯데리아도 가끔씩은 먹어. 불고기 먹어 거기는. 자 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 책을 보자. 책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를 보자. 스펙트럼을 보자. 스펙트럼은 시험에 잘 나와 얘들아. 어이 춥다. 스펙트럼은 잘 나와. 잘 봐봐. 스펙트럼은 뭐니?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왔어. 빛을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 그래갖고 색깔을 나누는 프리즘이야. 프리즘 같은 게 분광기야. 그랬더니 색깔의 띠가 생겨. 이 색깔의 띠가 뭐다? 얘들아. 저기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근데 스펙트럼의 종류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 자,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 근데 선 스펙트럼 또 종류가 있어. 뭐 흡수 스펙트럼하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하고 검은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외워야지. 뭐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외우면 안 돼. 선 스펙트럼에 뭐가 있다? 흡수선이 있고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있고 방출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리고 야 얘들아 얼굴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살 빼야 돼? 그 방법 말고 얼굴 작게 하는 방법 없어? 알았어? 미안하다. 오늘 가고 마스크팩이라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방법이 없다. 자, 우리 친구가 살벌한 말 하던데, 야 살을 빼. 근데 마지막에 얼굴 살이 빠진다. 이 쌍놈 새끼. 텍사스 촌놈이 그랬어. 텍사스 촌놈 금요일 날 갔어.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통화했는데 걔는 이제 새벽 12시에 9시 정도 돼. 그래갖고 통화했는데 야 잘 갔니? 잘 갔어. 그러니까 오늘 일 안 하니? 토요일이야 이제 토요일이래. 그래갖고 쉰대. 보자. 연속 스펙트럼은 봐봐. 고온의 전체야. 고온의 전체인데 고온의 전체 핵융합반응하는 별이야. 근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색깔에 따라 연속적인 색깔이 생겨. 근데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왜? 태양에 대기가 있어. 하고 특정한 빛이 흡수가 되고요. 하고 흡수 스펙트럼 나타나. 햇빛이라든지 뭐 백열전구가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자 모든 별빛은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별빛이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이야. 고온의 천체인 핵융합반응하는 별이 우주는 졸라리 넓어. 오다 보면 거의 새끼를 만나. 저온의 기체를 만나. 맞아. 좋아. 내가 오라고 했는데 이놈 가시네. 공부하기 진짜 싫어하는가 보다. 나 진짜. 뭐 연속 스펙트럼에 뭐가 생겨? 어제 이주아랑 연락했는데. 검은색 선이 생겨.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기체야. 그럼 에너지가 별로 안 크겠지. 그러니까 성운이라는 게 있어. 성운이 뭐냐? 성간물질이라고 있어.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인데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이야. 얘들이 뭉쳐가지고 별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구름처럼 밀도가 높게 모여있으면 그게 성운이야. 근데 주위에 밝은 별빛을 성운이 흡수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들뜬 상태가 돼. 불안정한 상태가 돼. 그러면 빨리 안정한 상태로 내려가야 돼. 바닥 상태로. 그러면서 에너지를 비대 형태로 방출하는 게 뭐다?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이 에너지는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얘들아 어떻다?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에 그게 선이 생겨.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또는 기체를 갖다가 방정관에다 집어요. 그리고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 전압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돼.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이걸 프리즘으로 보면 둔각기를 통해 보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뭐 수소 기체, 뭐 헬륨 기체, 네온 기체, 뭐 나트륨 기체. 야, 김기왕, 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요새
저녁에 넷플릭스 못 보냐? 어? 봐 요새? 또? 요새 넷플릭스 볼 거 없잖아. 드라마만 봐요. 드라마 뭐 재벌집이랑 추억 봐요. 아, 재벌집 뭐냐? 쇼로는 보지 마.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니까. 아, 그 새끼야 저번에 조선 구마사 그 새끼가 뭐냐면 그 작가 새끼가 요 중국 자본 받았는데 갖고 그 조선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야 그 뭐냐 저기 중전 아들 빼고는 대거리를 못해 애들이 전부 다 후궁이잖아. 후궁 애들은 대거리를 못해. 엄청 중전의 힘이 막강해. 근데 거기서 막 경쟁을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우리나라는 그건 중국에서 하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시대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잖아. 그걸 갖다가 왕실 갖다가 쓰는 것 같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 되니 지금도 뭐냐 2000년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에 그렇게 빡세게 학구열에 붙어갖고 그렇게 시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야. 안 좋아. 어? 그러니까 동북아 공주하려고 중국에서 있잖아 자본을 대. 그리고 그놈이 있잖아 작가가 저번 조선 고만 써가지고 이해만을 폐지됐잖아. 그거 폐지됐어. 완전히 중국풍이어가지고 폐지됐어. 그래갖고 역사 왜곡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있어. 이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돼. 나쁜 놈들이야.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인 줄 아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수가 근대사에서 누구냐면 이승만이 친일파를 척결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친일파가 우리나라의 득세라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인 친일파가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애들이 다 친일파야.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사립 이제 재단이지 학교 재단 있잖아. 걔들은 다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집, 장제원 집, 그리고 지금 당대표하는 정진석이라고 있어. 걔 할아버지가 면장하면서 돈을 갖다 많이 벌어갖고 비행기 사는데 돈 보태라고 엄청 헌납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 자, 보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했고, 스펙트럼 했고, 예, 두 번째. 선생님 뭐라 했어? 저번에 이것까지 했지.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다 있어. 원자 모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지. 근데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원자핵도 플러스를 띈다 했어. 근데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1836배 무거워. 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1839배 무거워. 그러면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지는 원자핵이 원자하고 질량이 거의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를 띄지만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센터에 박혀 있다.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는 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지. 그리고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러면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왜 돌고 있을까? 돌아야 될까? 얘가 만약에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인력이 작용하지. 끌려가 버려. 그러니까 빠르게 돌지 않으면 빠르게 돌아가고 원심력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지 않으면 얘가 끌려가. 밖으로 나가게. 얘가 빠르게 돌 수밖에 없어. 원자핵 주위로. 그래가지고 원심력이 생겨갖고 원심력하고 인력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야. 근데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아. 근데
이 궤도마다 에너지가 달라. 그래서 이 궤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에너지 준위라고 해. 이 에너지 준위는 뭐다? 불연속적이래 얘들아. 불연속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에너지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연속적으로. 띄엄띄엄띄엄 있잖아. 그러면 불연속적인 거지. 봐봐. 구슬이 경사면을 굴러가는데 얘는 다 있을 수 있지. 어디나. 근데 계단이어봐. 야, 예빈이가 오늘 상태가 좋다? 저요? 똘망똘망한데 오늘. 저 오늘 잠 많이 자서.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데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불연속적이잖아. 이렇게.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대. 무슨 말이야? 이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 값이 정해져 있다. 얼마로? 얼마로 얘들아? 여기서 n은 껍질수야. n제곱분의 1412. 자, 첫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412. 두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 오?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줄어드네? 마이너스가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효과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야,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내가 바깥으로 보내려면 에너지를 얘한테 많이 줘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지. 그만큼 주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지. 돌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없지.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 출입이 없다. 근데 자,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낮지. 그래서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이야. 응? 근데 얘보다는 이들이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얘들은 불안정해.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로 가야 돼. 그럼 보자. 근데 만약에 전자가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이동하면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돼. 이때는 에너지 출입이 있어.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가려고 했지. 그만큼의 에너지 차만큼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때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흡수 스펙트럼. 이해되니?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면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된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만큼의 에너지 차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해.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됐니?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에너지가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도 같이.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근데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은 들뜬 상태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해갖고 바닥 상태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이해됐어? 여기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 자, 보자. 또 이제 그러면 보자. 이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를 보자. 두 번째 증거 있다. 자, 우주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우주에서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돼. 쌤, 한 번만. 알았어. 찍어. 그래도 제가 찍네. 공부하려는 거네. 야, 이 미친 이석준 미친
미친놈 어제 100일 됐다고 뭔 씨. 쌤 오늘이 100일이에요 걔. 꽃 사고 뭐. 저한테 쌤 저한테 꽃 어디서 샀냐고 전 남친한테 꽃 선물해주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뭐라는데 편지도 쓰는 거야. 그럼 내가 개웃기네. 그래갖고 내가 야 이 새끼야 네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이 새끼야 전교 1등은 안 되지만 전교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공부 잘할 거다 이 새끼야. 걔 어디 저한테 꽃 사진 찍어서 몰래 보냈더라고요. 꽃도 야 한송이 샀어 한송이가 이거 쌤 저는 해바라기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걔 12,000원 들었대요. 미친 거 아니야? 대단하네. 자 봐봐. 자 별빛 스펙트럼의 분석. 별빛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 했냐 얘들아? 흡수 스펙트럼이라 했잖아. 근데 봐봐. 우주에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보자.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밑줄 거, 개수, 간격, 굵기가 다르다. 갖고 스펙트럼으로 이게 무슨 원소인지 알 수 있다. 그럼 봐봐. 자, 즉 얘들아 위치 가지고 선의 위치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 쳐. 위치에다가 선의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야. 선의 위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 밀도, 질량비는 선폭으로 한다. 제일 밑에 봐봐. 별빛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하고 방출선의 위치는 같은 원소지. 그러면 얘들아 봐. 밑에 봐봐. 야, 흡수선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수소는 위치가 똑같지. 그러면 같은 원소인 거야. 그리고 탄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뭘로 안다 얘들아? 선의 위치로. 선의 위치가 같지. 그러면 같은 원소야. 선의 위치로 원소의 종류를 알고 그리고 밑줄 것도 별빛 흡수 스펙트럼 분석하여 구성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를 알 수 있지. 질량비는 뭘로 한다? 선폭. 선의 굵기로. 자,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여 질량비를 알 수 있다. 말했다 선생님이 별빛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고 이 선의 폭, 선의 굵기 가지고 질량비를 안다. 중요하다. 알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네. 그러면 옆에 봐라. 또 별빛 스펙트럼으로 이것만 하냐? 아니야. 봐봐. 별빛 스펙트럼 분석으로 왼쪽에 봐봐. 자, 원소의 종류, 질량비 알 수 있고 별의 표면원도 알 수 있지. 뭐? 색깔로. 말했잖아. 저번에 배웠잖아. 야, 흰색이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가 있지. 그리고 청색하고 흰색 사이에 청백색, 그리고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홍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다 있지. 그리고 자 흡수선의 파장을 이용하면 야 별이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 알지. 야 적색편이면 별이 멀어지는 거고 청색편이면 이 흡수선이 청색편이 하면 별이 가까워지는 거지. 이것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근데 별빛 스펙트럼으로 졸라리 많이 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태양은 선생님 뭐라 했어? 연속 스펙트럼 아니라 했어.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왜? 별빛이잖아 태양도. 네.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은 과학자들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흡수선을 분석했다. 자, 프라운호프선이라고 해. 프라운호프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수백 개의 흡수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태양의 표면보다 대기가 온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 스펙트럼에 되다가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면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옆에 봐라.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봐라.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K인 고온의 물체이므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관측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저온의 대기 성분에 의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므로 자세히 관측하여 확대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니? 네. 몇 배트가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올라와. 17페이지. 자, 이거 별표에나 스펙트럼 관찰 시험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와. 어이. 오늘 가면서 친구한테 들려갖고 그 벽을 듣고 그다음에 그거 사고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운동 졸라 빡세게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그거 해야지. 뭐냐 저기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내시경 검사하면 있잖아 뭐 목으로 있잖아요. 이러면 보호자 필요 없다. 근데 수면 내시경 하지 보호자 필요해. 근데 이제 동생하고 맨날 있잖아 영어학원 하는 동생하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해주거든.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 날은 내가 이제 보호자를 해줘야 되는 날이야. 그리고 12월 12일 날 내가 이제 받으러 가는 날이야. 근데 여기 갑자기 그런 거야. 형, 8시까지 오래 자기 집으로. 왜? 그러니까 자기 태우고 8시 반까지니까 자기를 태우고 가재. 야, 예전에 하던 대로 해. 나는 옛날에 그냥 갔어. 그러니까 니도 알아서 와. 그리고 나도 알아서 갈게. 그리고 8시 반에 시작하면 너 피 검사하고 모 검사하면 9시나 넘어야지 그 내시경을 한단 말이야. 난 그때 갈게. 하고 막 삐진 거야. 야, 너는 왜 원칙을 안 지켜? 하고 내시경 하면 겁났다 절차는. 왜 뭐냐면 막 그 예능 같은 데서 막 있잖아 뻘소리하는 거 있잖아. 진실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뻘소리하는 거 있잖아. 나도 그리고 내시경 처음 했을 때 수면 내시경 처음 했을 때 간호사한테 물어봤다니까. 깨고 나서 바로 저 뻘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조용히 잤대.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머리 자르러 가고 밥 먹고 머리 자르러 가고 그래. 할 일이 많다. 내일하고는. 자 보자. 그림은 햇빛, 백열전구, 기체방정관 등을 관측한 스펙트럼과 태양 미지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햇빛, 백열전구는 무슨 스펙트럼이니? 연속 스펙트럼이지. 그리고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은 묶어봐.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 이거는 기체 방정관에다가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어?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지. 근데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가 다 틀리다 했지. 이때 선의 위치 가지고 뭘 판별한다? 원소의 종류. 그 다음 선포, 선의 굵기 가지고 질량비를 알 수 있다 했지. 봐봐. 그리고 태양이나 미지별은 별이지.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라 했지. 근데 이 흡수선의 위치하고 원소들의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지. 그러면 그 별은 그 대기에는 그 원소를 포함한다는 거야. 봐봐. 태양은 봐봐. 수소 라인 그거 봐. 그러면 수소 라인 짤데기 없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있네? 그 다음 헬륨 봐봐. 내려가봐. 짤탱이 없이 있어. 그러면 뭐야? 태양의 대기에는 헬륨이 있다는 거지. 네. 근데 네온은 없어. 일치 안 하지. 나트륨도 일치 안 하지. 없어. 근데 칼슘은 없네. 칼슘도 일치 안 하네. 그래서 태양은 뭐야? 수소, 나트륨 있지, 나트륨. 나트륨은 있네? 포함하고 있지. 나트륨 있잖아. 가운데 3개의 선이 있는데 2개는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을 포함하네. 대기는 이해되니? 네. 근데 미지배는 보자. 수소는 포함해. 근데 헬륨은 포함 안 하네. 그리고 칼슘 봐봐. 칼슘도 포함 안 해? 그래서 미지배는 수소하고 칼슘 대기에 칼슘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따라서 봐봐. 태양과 미지별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니까 태양은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지. 따라서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졌다. 밑줄거의. 그리고 미지별은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칼슘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지. 미지별의 대기에는 수소와 칼슘 등이 있다. 결론은 뭐야?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 있었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이제 우주에 어떤 원소가 분포하는지 우주의 원소 분포 보자. 야, 우주의 원소 분포는 어떻게 알아? 금방 본 거 있잖아. 우주에서 오는 별빛 스펙트럼 분석해갖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고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했어. 그랬더니 자, 이거는 또 이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자, 가모프가 예측을 했다. 가모프의 예측은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의 예측은 봐봐. 어떻게 됐어? 저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후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몇 대 몇이라 있냐? 몇 대 몇이라 있어? 그렇지, 7대 1이지. 그러면 얘를 두 배 해봐. 그럼 14대 2지. 그러면 양성자는 선생님이 뭐로 쓴다 했어? 프로톤이니까 P로 쓴다 했어. 프로톤 14개 있어. 야, 털 만지지 마. 미친년 같아. 뭐냐면 미친년들이 이래더라. 맨날. 몰라? 그거는 못 보지. 나도 털이 있는데 일지. 그럼 선생님은 뭐냐, 라이터로 지져버리겠다. 왜? 라이터로 지지면 끝마무리까지 다 하는 거잖아. 털이 안 일어나. 왜? 코팅이 되어버리니까. 불로 지져버리잖아. 자, 14개 있고 뉴트론이 뭐야? N이지. 니들 화장품 중에 뉴트로지나 있잖아. 피부를 중성화시킨다는 거야. N이야. 그러면 야, 양성자 두 개하고 여기 잘못했구나.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뭐니? 헬륨 원자력이 되다. 이게 사요. 그리고 얘들 양성자 하나는 곧 수소 원자력이라 했지. 따라서 수소 원자력과 헬륨 원자력의 개수비가 이게 맞냐? 개수비가 한글 맞지? 몇 대 몇이니? 양성자 몇 개 있어? 12개 있지? 12개 있고 수소 원자액이 12개 있고 헬륨 원자액이 하나 있지? 근데 얘의 한 개당 질량비는 질량수를 쓰면 되잖아. 1대 4잖아. 그러면 1대 4지. 이걸 곱하면 뭐가 되니? 전체 질량비가 나오지. 그러니까 얼마냐? 12대 4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1이네? 가모프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될 거다고? 3대 1이 될 거라고. 근데 선생님 이거 수소 원자액하고 헬륨 원자액이잖아. 상관없어. 선생님 뭐라 했어? 원자액이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다 했지. 그러니까 거의 원자나 원자액이나 질량 같아. 그러니까 이게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봐라. 우주의 원소 분포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관측 방법은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별빛 스펙트럼을. 그랬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예측과 관측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1로 예측하였고 이는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실제 질량비하고 일치했다. 즉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은 빅뱅 후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1 될 거라고 계산했잖아. 밑에. 근데 실제로 관측해봤어. 천체 스펙트럼 관측했더니 우주의 수소가 몇 퍼센트? 74%. 헬륨이 24%의 질량비로 분포하는 걸 알아냈어. 따라서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잖아. 가모프가 예측한 값하고 실제 관측 값하고 똑같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는 거지. 따라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 뭐?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지. 이해됐니? 그래서 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의 의미는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다. 이해됐어? 네. 쉬어, 얘들아. 쉬어. 그래. 또 삐뚤어졌네? 이제 저기서 누가 삐뚤었어? 그 사이에. 굉장히 예민이로 보이자. 자, 예지. 우주, 다르게네. 뭐냐, 지구, 생명체, 원소의 질량비 보자. 자, 제일 많은 게 우주야.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수소 몇 퍼센트? 74%. 그 다음 뭐야? 헬륨 몇 퍼센트? 24%. 그리고 나머지 2%들이 기타 등등이야. 그리고 자, 지구는 어떻게 되니? 지구는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철이야, 철. 철. 그 다음 뭐야? 산소, 규소. 그 다음 뭐냐? 마그네슘이지. 근데 써나 아니고 지각. 지구를 네 부분으로 나누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지. 그러면 지각, 지구의 겉부분에는 상규, 알철, 칼라카마야.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전체에는 철이 제일 많은데 마그마 바다에서 미행성이 충돌해갖고 지구가 겉부분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속에는 뭐냐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다 녹았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철과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아갖고 핵을 형성했어. 그리고 가벼운 규산형 광물이 위로 떠가지고 멘틀을 형성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식어가지고 지각이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지각에는 제일 많은 게 뭐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야. 근데 지구 전체에는 누가 제일 많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이다. 이해됐니? 네. 이거 비교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생명체는 봐라. 어떻게 돼? 물단지 무액탄이야. 물이 야이씨 뭐 하고 있어? 물이 70% 이상이야. 응? 물, 단백질, 지질, 물단지 무액탄,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 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인데 단백질은 알고 지질도 알고 무기염류는 뭐냐? 나트륨, 칼륨 같은 거. 그 다음 핵산은 뭐야? 유전물질인 DNA나 RNA야. 그 다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우리가 제일 많이 처먹지. 밥빵. 근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아? 쌤, 저기 물이에요, 불이에요? 불이겠니? 너는 몸에 불이 있어? 아, 그거. 야,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처먹는데 먹는 족족 에너지원을 쓰니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야, 물은 H2O지. 네.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단백질은 촌,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돼 있어. 지질은 초. 야, 민국이 죽으려고. 핵산은 촌프.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탄수화물은 초야. 그럼 물 중에서 물은 H2O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네? 근데 질량비잖아. 한 개당 질량비가 1대 16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거야? 산소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다? 우리 몸에 산소야. 그 다음은 뭐니? 다 들어있는 게 뭐야? 여기에 탄소지.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야.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야, 수는 수소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당 질량비가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지.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질소다. 그러면 봐봐. 그러다 보니까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다. 네. 근데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무거운 원소는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 별의 탄생 후 별의 진화가지고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별이 진화하면서.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 알아봐. 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별은 보자. 별은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야. 별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 핵융합반응 못 해. 우리가 핵융합반응하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 응? 갖고 우리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야. 그래가지고 빛내는 것처럼 보이지. 별의 탄생은 자 태양계에서 별은 그것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다. 자,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큰 영이야. 밀도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탄생한다. 봐, 밀도가 커야지. 뭐가 모여가지고 중력이 세니까 모일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선생님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이것들이 지랄발광한단 말이야. 못 모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지 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큰 영역이 탄생하는데 성운이 수축하면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별이 된다. 아까 전에 성운이 뭐라 했었네. 성간물질이 마치 구름처럼 모여갖고 밀도가 큰 구름을 말했지. 봐봐. 성운은 첫 번째 별의 탄생에서 성운이 형성돼야 된다. 그럼 보자. 성운은 수소, 헬륨 등의 성간물질이 모여 만들어진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질량이 적은 놈도 질량이나 부피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뭘 한다? 중력 수축에 무조건. 중력에 의해 수축한단 말이야. 중력 수축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아? 밀도가 커지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 그래갖고 뭐가 된다? 원시별이 된다.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야, 성운이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을 내. 그러지만 별은 아니야.
왜? 핵융합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어? 별이랑은 핵융합 반응 해야 돼. 어? 근데 봐봐. 성운 내부의 원시별의 생성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곳에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되고 원시별은 중력에 의한 수축에 의해서 또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그럼 옆에 봐라. 원시별과 별은 구분해야 돼.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빛을 내는 천체인데 별은 아니야. 어? 그리고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어? 그럼 보자. 또 원시별이 뭐를 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1000만 더 K가 돼.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별이라고 그래. 그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주계열성이라고. 주계열성은 몇 도가 된다? 온도가 1000만 K가 넘으면 뭘 시작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별이라고 한다. 근데 이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냐?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 중에 90%는 주계열성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태양이 50억 년 됐대. 예빈이 같이 선생님 태양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50억 년 남았대. 네가 죽고 골배병 고쳐주고 또 태양은 있어. 어? 그러니까 태양은 지금 일생의 50%만 썼지. 그러니까 무슨 단계니? 주결성 단계. 90%까지가 주결성이니까. 그리고 보자. 그래서 봐봐. 주결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로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되냐? 4개의 가벼운 수소가 하나에 써나 헬륨이, 무거운 원자의 헬륨이 돼. 그리고 나서 양전자를 2개를 방출하고, 그때 질량 결손이 발생. 그 질량만큼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서 봐봐. 이게 핵융합 반응식이야. 근데 여기서 야, 수소 4개하고 헬륨 하나하고 누가 더 질량이 커? 얘가 더 커. 그럼 질량이 줄어들지.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작은 양이 줄어든다. 그래봤자 뒤에 C의 제곱은 비례속도야.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야. 그러면 제곱해봐. 9 곱하기 10의 16승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조금만 줄더라도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어디 갔어요? 거기 다 써. 거기 뭐냐, 여기 있잖아. 이 그림이잖아. 선생님. 너희들한테 슈크림 붕어빵을 사줬는데 슈크림 붕어빵 맛있던데? 맞아요. 근데 1월날 쉰다 할머니가. 저번에도 붕어빵 사러 갔다가 못 사고 뭐 샀지? 꽈배기 샀지. 그때 꽈배기 너무 비싸. 3개에 2,500원 한다니까? 졸라 비싼 거야. 뭐. 그때 너무 많았어. 맛있었는데. 알겠어요. 이제. 맛있었는데. 저 물었어요. 그다음. 어? 저 아이스크림 이 2 플러스 1 아, 밑에. 네, 네. 그리고 위에요. 꽈배기랑 투리랑 같이 먹으면 진짜 괜찮아. 2요? 2 일렉트론 전자 양전자 플러스 1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1도 있어. 자 보자.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으로 높아지면 4개의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생성된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뀐다. 갖고 생성되는 원소는 헬륨이고 반응 후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방출된다. 옆에 봐라. 에너지 방출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E는 델타 MC의 제곱, C는 광속이다. 3 곱하기 10의 8승이야. 따르면 물질은 질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밑에 봐봐. 주기율성의 수명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자, 별의 일생은 질량이 좌우한다. 질량이 크지? 막대한 에너지를 빠른 시간에 방출하고 다이 짧고 굵게 살아. 질량이 작지? 가늘고 길게 살아. 적은 양의 에너지를 조금씩 내놓고 길게 살아. 이해됐냐? 그리고 태양은 현재 주기율성으로 약 50억 년 후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대. 지금 50억 년 지났고 50억 년이 남았다는 소리야. 그리고 별의 일생을 대부분의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했지. 주기율성이 별의 일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 90%. 그리고 힘의 평행이 있어. 힘의 평행. 힘의 평행은 뭐야? 합력이 0이라는 소리야. 이겠지. 힘의 평행은 뭐냐? 야, 왜 주기율성이 제일 기냐? 야, 질량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래? 중력 수축하려고 그래. 근데 핵융합 반응 결과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이 커져. 그래서 밖으로 방청하라는 내부 압력이 생겨. 내부 압력이 생겨. 근데 이 내부 압력이 중력 수축하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합력이 얼마야? 0이 돼.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으니까 힘의 평행이고, 그러니까 주기율성의 크기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왜 주기율성이 제일 기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려면 주기율성이 끝난다 그러지. 근데 야, 태양에서 제일 많은 게 수소야. 그 연료를 갖다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 소비하는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제일 긴 거야. 자, 봐봐. 힘의 평형은 뭐냐? 주기율성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내부 압력은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기체 압력이고, 중력은 별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얘가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합력이 0이야.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보자. 이제 27페이지 보자. 별의 진화와 원소생성 보자. 야, 별의 일생은 선생님 뭐가 작용한다 했냐? 질량. 별의 질량이 작용해. 아까 좀 말했지. 야, 질량이 매우 크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해갖고 짧고 굵게 살고, 만약 질량이 작으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해갖고 가늘고 길게 산다. 한번 보자. 첫 번째 뭐가 있냐? 별의 진화와 원소생성. 잡아라. 자, 태양보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왔어.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이 있어. 0.08배. 어이, 바보. 이하면 이제 성운이 중력 수축해. 갖고 원시별이 돼. 또 중력 수축해. 근데 천만 토끼까지 못 올라. 그러다 보니 계속 중력 수축만 하다가 항색 외생이 되면서 사라져. 외소한 행성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해. 아, 배부르니까 앉아가 귀찮네. 하기가 싫네. 수업을 하기가 싫네. 공부 봐. 그러면 얘는 서문에서 중력 수축에 그래갖고 내부 온도 높아져갖고 원시별이 돼. 원시별이 된 다음에 또 중력 수축을 해. 그 다음 이제 천만도 K가 이르면 이제 수소행용화 반응해갖고 주결성이 돼. 어? 그만 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는. 자, 내부에서 여기서 수소행용화 반응을 하지. 하지. 그러다가 이제 중심에 있는 수소가 다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지. 그러면 행용화 반응 멈춘다. 멈추고 얘가 이제 중력 수축을 해.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 수소행용화 반응을 해. 그러면서 얘들아 점차 별이 커져. 그걸 뭐라 하냐면 원래 태양 무슨 색? 아니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온도가 빨간색보다 높지. 근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에너지는 같은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에너지를 나눠먹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뭐가 돼? 적색 거성이 돼. 그 다음 이제 이게 이렇게가 되지. 헬륨이 중심에 있는 핵이 요 중력 수축해갖고 이렇게가 되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있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있나? 그래갖고 헬륨이 뭐로 바뀐다? 탄소하고 산소로 바뀌어. 그러면서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서 겉에 부분 날아가 버려.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이걸로 바뀌었지. 그러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 결과적으로 뭐가 돼? 내부는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여기는 헬륨, 여기는 수소야. 그러면서 겉에 부분은 날아가고 그리고 뭐가 되냐? 행성상성이 돼.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중력 수축을 해. 하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마지막 이렇게 된다. 자, 봐라. 자,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가? 철까지 만들어. 야, 온도가 별의 질량이 커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 갖고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온도는 35K야. 갖고 마지막에 철까지 만들어. 근데 보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에서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만든다. 탄소, 산소까지 생성된다. 갖고 주기율성을 봐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갖고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핵이 생성된다.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지.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중단돼. 자, 중력 수축 봐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이때 중심부는 수축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바깥쪽은 가열돼. 갖고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팽창해. 갖고 크기가 커져. 그러면 그 크기가 커진 별을 뭐라고 부릅니다?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지. 그러면서 커지잖아. 그래서 적색거성이라고 해. 그 말을. 그리고 이제 핵융합 반응을 중단. 이제 그리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온도가 이렇게 가 되면 이제 뭘 시작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 그러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져. 그리고 중심부에 이제 헬륨도 다 고갈되지. 그러면 헬륨이 고갈되면 탄소핵이 생성되면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상승하지 못해.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 이제 못해.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 별의 바깥쪽은 팽창하다가 우주로 퍼져서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계속해서 밀도가 커지지. 그래갖고 뭐가 된다? 중심부는 백색 외색이 돼갖고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 순서가 이게 순서야. 응? 자, 주결성이 이러지. 그 다음에는 적색 거성. 그 다음 바깥쪽은 날아가 팽창해갖고 날아가갖고 행성상성.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마지막에는 백색 외생이 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다시 한번 보면 주결성에 이르면 이제 1000만도 K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 그래서 헬륨이 생성돼.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수소를 다 써버렸어. 그래서 이제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 멈춰.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중심부의 겉에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다.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이제 별이 팽창해. 그러면서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던 헬륨이 이제 중력 수축으로 이렇게가 되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해. 갖고 뭘 만든다? 탄소하고 산소를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헬륨이 탄소로 바뀌었지. 그러면 핵융합 반응 멈춰. 그리고 바깥쪽에 팽창하는 부분은 우주로 날아가고 행성상성분이 되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 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생이 된다고. 근데 왜 헬륨 핵융합 반응밖에 안 일어나? 헬륨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질량이 커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부 온도가 높아야 돼. 근데 내부 온도가 그만큼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그 태양 정도의 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핵융합 반응은 뭐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 그래갖고 만들어봤자 탄소하고 산소밖에 못 만든다. 이해되니?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봐라. 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갖고 얘는 중심부는 제일 중심부는 어떻게 돼? 제일 무거운 원소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 만들어진 탄소, 산소. 그 다음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헬륨. 그 다음은 수소지.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있다. 왜?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갖고 별 내부에서 야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봐봐. 야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도 K지. 헬륨 핵융합 반응 1억에서 2억 K야. 탄소 핵융합 반응 8억 K야. 산소 핵융합 반응 25K야. 규소 핵융합 반응은 35K야.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35K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밖에 못 만들어져.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야.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어. 우라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금이 있단 말이야. 이건 언제 만들어질까?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초신성 폭발일 때 에너지가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막대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질량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이해됐니? 다음 옆에 봐봐. 27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자, 봐봐. 자, 별의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 봐라. 별의 중심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점차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중력 수축해가지고 온도 상승하지. 핵융합 반응 시작하지. 그리고 원소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 중단한다. 그리고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에 진화하는 봐라. 주결성에서 뭘로 바뀌어?
적색거성으로 주결성이 이후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는 별이 적색거성이야. 적색거성이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형성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뭐야? 행성성 성운이야. 그리고 중심부가 계속 적색거성의 중심부가 수축해갖고 밀도가 커진 천체가 뭐야? 백색 외성이 돼. 그러니까 태양 정도인 별은 마지막에는 백색 외성으로 사라집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 문제를 줄게.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 하고 문제를 줄게. 하나. 누구냐? 누구 줄게? 저요? 이거냐? 저번에는 진짜로 하고 갔어요. 원래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토요일에 원래 클리닝 원래 해야 되는 거야. 토요일에 온다고. 야 오늘 해. 아 싫어. 오늘 조금만 하고 가. 아 저번에는 쪽쪽이라고 그냥 30분 하다고 했잖아. 아 그럼 너가 늦게 풀어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아니요. 끝냈어. 그래. 선생님 눈치 보여. 당당하게. 아니.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 아니 30분밖에 안 하니까 선생님 눈치 보이잖아. 근데 원래도 30분 하고 나 1시간 하고 왔는데 거의 없어. 맞아. 옛날에 나도 완전 처음 나왔을 때는 1시간 해야 되는 줄 알고 진짜 그 1시간을 위해 버티면서 그때 클레이쌤이랑 별로 안 친해서 진짜 1시간 한 50분 쯤 하고 막 그래. 아나 그 여자 쌤이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가. 전화번호 누르는 거. 넌 선생님의 마지막 날에도 오지 않았지. 아니 나 마지막 날인지도 몰랐다고. 나 왔는데 난 그래서 그때 토요일에 왔어. 넌 선생님이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진짜 슬프다 예빈아. 아니 얘기도 안 해줬잖아 이 자식아. 아니 선생님이 토요일에 오셨잖아 박쌤이. 그래? 난 못 들었는데. 그건 너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 자식 그 의도였어. 이제 모든 게 맞춰가지고 있지 퍼즐 조각. 어제 다 펼쳐버릴 거야. 나도 눈썹 안 그렸네. 괜찮아. 기억나? 오늘 뭔가 화장이 잘 됐어. 나 화장? 피부 화장밖에 안 근데 해. 뭔가 여기가 이 속눈썹이 잘 되게 예뻐. 내 거야. 아, 너 거야? 축하해. 축하해. 집 가고 싶다. 바꾸잖아. 클리닉 해야지. 아니 안 할 거라고. 하고 가야 토요일에 할 거라고 토요일에. 오늘은 날이 아니야. 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힘들어. 나 어제 수학하다가 힘들거든. 그럼 너도 집 가. 안 돼. 그래 그래. 그럴 수 없다고. 넌 해. 그럼 너도 해. 싫어. 난 토요일에 오겠다니까. 안 올 거잖아. 온다고 나는 잠깐만. 저번 주에 했었어. 소진 했거. 쌤한테 부착했잖아. 너안 올 거잖아. 올 거라고. 채채 때문에 올걸. 하자. 집에 갈망 먹고. 꺼야지. 안 껐네? 일단은